이혼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지은아, 오늘 내 생일인데 아침 일찍 와서 미역국 끓이고 상 차려. 하지만 그 순간 호텔 시스템에서는 이미 모든 권한이 만료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9시 호텔 로비. 시어머니가 카드키를 찍었습니다. 삑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어요. 등록된 회원이 아닙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뒤에서 기다리던 시동생도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뭐야, 왜 안 돼? 생일상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정정각, 그들의 모든 권한이 사라졌다는 걸요. 10년간 무료로 누리던 스위트룸도 VIP 라운지도 발레 파킹도 모두 끝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이에요. 6개월 전 한지은은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평범보다 더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였죠. 10년 동안 시댁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며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제사상 준비, 시어머니 생일상, 시댁 친척 모임 음식 준비. 항상 지은이 담당이었어요. 지은아, 이번 추석에는 20명 온다. 미리 준비해야겠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면 지은은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전 5가지. 혼자서 다 준비했죠. 남편 강민수는 호텔 컨설턴트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소개했어요. 실제로는 지은이 결혼 전에 인수한 호텔을 관리하는 척하고 있었죠. 10년 전 지은이 민수에게 제안했었습니다. 여보, 내가 호텔 사업에 투자했는데 당신이 컨설팅 좀 도와줄래? 당신 경력에도 도움될 거야. 민수는 기뻐했습니다. 지은이 만들어준 경영 고문 명함을 자랑스럽게 돌렸어요. 그리고 시댁에 말했죠. 제가 호텔 운영 맡았어요. 시댁은 환호했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하다. 지은은 조용히 옆에서 미소만 지었습니다. 시동생 강민재는 그 호텔 VIP 라운지를 마치 자기 사무실처럼 썼어요. 지인들을 불러 모아서는 우리 형 호텔이야라고 자랑했죠. 호텔 직원들한테도 반말했습니다. 야, 커피 좀 가져와. 직원들은 참았어요. 사장님 가족이라니까요. 그런데 작년 겨울 시어머니 생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지은은 부엌에서 혼자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왼손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죠. 갈비찜을 하다가 국물이 튀어서 화상을 입었거든요.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전, 지은이 중얼거리며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붕대 감긴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0가지 요리를 아침까지 완성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부엌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지은아, 잘하네. 그런데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붕대 감긴 손으로 요리하는 지은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우리 며느리 정말 효자지? 다쳐서도 생일상 준비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영상은 곧바로 친척 단체 채팅방에 올라갔어요. 지은의 고통이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댓글이 주르륵 달렸죠. 와, 며느리 복 받겠네. 요즘 이런 며느리 없는데. 선희 씨 복 받았어. 지은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곧 끝나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부엌을 나갔죠. 다음 날 아침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였어요. 친척 15명도 왔죠. 와, 진짜 정성스럽다. 지은이가 다 했어?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고맙다는 말이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며느리니까요.
시어머니가 생일 케이크 촛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민수 사업도 번창하길 바래. 민수 사업. 시댁은 호텔이 아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저 옆에서 거드는 정도라고 생각했죠. 실제로는 지은이 법인 대표고 민수는 명함만 있는 고문이었지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시동생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형수, 다음 주에 VIP 라운지 좀 써도 돼? 거래처 사람들 만나야 해서. 응, 그래. 말해줄게.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시동생은 당연하다는 듯 나갔죠. 호텔이 형 거니까 자기가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한번 이용할 때마다 수십만 원씩 드는 공간이었지만요. 그날 밤 지은은 화상 입은 손에 연고를 바르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어요. 나는 대체 누구지? 10년 동안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한지은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민수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을 봤어요. 화면에 여자 이름이 떠 있었죠. 오빠, 오늘 저녁 몇 시에 만나?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민수가 샤워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휴대폰 울렸어. 지은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죠. 하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거래처 사람일 거야. 거래처 사람이 오빠라고 불러.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솔직히 말할게.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지은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말하는구나. 왜?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이유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우리 끝난 것 같잖아. 민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하자.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비웃었죠. 이혼? 좋아. 근데 내가 뭘 가지고 나가는데? 그의 목소리가 비아냥거렸어요. 10년 동안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집안일? 그거 며느리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지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벌어온 거라도 있어?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이 호텔도 결혼하고 내가 키운 거야. 내 거 하나라도 있어? 그 순간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호텔법인 등기부에는 자기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결혼할 때 지은은 민수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여보, 나 호텔 사업에 투자했는데 당신이 컨설팅 좀 도와줄래? 당신 경력에도 도움될 거야. 민수는 기뻐하며 승낙했습니다. 지은이 만들어준 경영 고문 명함을 자랑스럽게 돌렸죠. 그리고 시댁에 말했습니다. 제가 호텔 운영 맡았어요. 시댁은 환호했어요. 우리 아들 대단하다. 지은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진짜로 자기가 호텔을 키웠다고 믿게 되었어요. 실제 경영은 지은과 비서 유나리가 뒤에서 다 하고 있었지만요. 내 거 하나라도 있냐고?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는 순간 10년간 지켜온 평화가 깨질 테니까요. 시댁이 진실을 알면, 민수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모든 게 폭발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은은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요. 알았어. 서류 준비해.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지은은 호텔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대표님, VIP 라운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지은은 즉시 호텔로 향했습니다. VIP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시동생 민재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야? 우리 형 호텔인데. 테이블이 뒤집혀 있었고 유리잔이 깨져 있었죠. 호텔 직원이 조심스럽게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직원은 지은이 소유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
며느리면 당연히 뒤처리해야지.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주변의 다른 투숙객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직원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어요. 본인의 호텔인데 본인이 사과하고 있었으니까요. 시동생을 택시에 태우고 파손된 기물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먼저 가버렸어요. 우리 민재 잘 좀 데려다줘. 고맙다는 말도 없었죠. 1시간 뒤 지은은 호텔 밖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는 이혼 서류가 떠 있었습니다. 나는 주인인데 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추위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시댁의 평화를 위해, 민수의 체면을 위해, 가족이라는 이름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자신을 지우면서까지 지켜야 할 평화는 없다는 걸.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리야? 응, 지은아. 무슨 일이야? 유나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하자. 드디어? 유나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죠. 응, 더 이상 못 참겠어. 알았어. 준비해둔 거 있어. 내일 만나자. 전화를 끊고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눈송이가 볼에 닿았죠. 지은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지은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지은은 유나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였어요. 유나리가 노트북을 펼쳤죠. 준비 다 됐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부터 시작할 거야. 뭘 시작하는데? 지은이 물었습니다. 10년간 시댁이 무료로 쓴 호텔 서비스 전부 기록했어. 스위트룸 숙박, VIP 라운지, 레스토랑, 스파,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면 3억이 넘어.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3억? 응, 하지만 청구하지는 않을 거야. 그냥 권한만 회수할 거야. 깔끔하게. 유나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시댁 가족 전원의 멤버십 내역이 떠 있었죠. 이혼 성립 시각부터 자동으로 만료되게 설정할게. 자정 정각. 유나리가 설명했어요. 자동으로? 응, 시스템에서 알아서 처리돼. 지은이가 직접 손댈 필요 없어.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게.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호텔 벤치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나는 주인인데 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까? 하자. 시작하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 민수가 비웃었어요. 잘 살아.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11시 50분. 자정까지 10분 남았죠. 그날 밤 지은은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시스템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떠 있었어요. 자정까지 5분, 4분, 3분.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정 정각.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권한 회수 완료. 시댁 가족 전원의 VIP 멤버십이 만료되었습니다. 출입 권한, 예약 권한, 할인 권한 모두 사라졌죠. 다음 날 아침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지은아, 오늘 내 생일인데 아침 일찍 와서 미역국 끓이고 상 차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제 이혼한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어머니, 저희 이혼했잖아요. 지은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혼했어도 가족은 가족이지. 생일상은 차려야지. 아침 9시까지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 가겠어요. 지은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혼했으니까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는 거야? 명절도 생일도 제사도 이제 안 갈 거예요.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거절하지 않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안 돼요라고 말한 겁니다. 너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지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화가 치밀었죠. 좋아. 우리끼리 하면 돼. 시어머니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지은이가 안 온대. 우리 그냥 호텔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하자. 친척들 부르고.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예약할게요. 1시간 후 시댁 가족들은 호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민재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형수 진짜 안 온대? 응, 거절했대. 대단하네. 10년 만에 처음이잖아. 뭐가 대단해. 예의도 없고. 시어머니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생일 파티하면 되죠. 호텔에서. 그래. 호텔 레스토랑 예약했어. 친척들도 오기로 했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며느리 없어도 우리끼리 즐겁게 보내면 돼.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차가 호텔 지하 주차장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민재가 카드키를 찍었어요. 삑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죠. 등록된 회원이 아닙니다. 뭐야? 민재가 다시 찍었습니다. 같은 메시지였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른 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비가 급히 달려왔죠. 죄송합니다. 차량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데요. 등록이 안 돼? 우리 항상 여기 주차했는데. 민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잠시 후 돌아왔죠. 죄송합니다. 시스템상 등록이 없으십니다. 방문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문 주차장?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왜 방문 주차장을 써? 우리 아들 호텔인데. 경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등록되지 않으신 분은 됐어. 차 빼. 민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차는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 노상 주차 공간으로 향했어요. 세 사람은 호텔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생일 파티 예약했는데요. 박선희,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예약이 확인되지 않는데요. 뭐라고? 오늘 아침에 예약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스템 확인 결과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 누가 취소했어? 민재가 끼어들었죠. 직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강민수님 계정에서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확인해 볼게. 민재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호텔 예약 취소했어?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민수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취소됐대? 모르겠어. 내가 호텔에 전화해 볼게. 민수는 호텔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배인의 대답은 차갑했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계정이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신규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비활성화? 무슨 소리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시스템 정책에 따라 자동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비활성화, 자동 처리, 뭔가 이상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시댁 가족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형, 어떻게 됐어? 민재가 물었습니다. 시스템 오류인가 봐. 내가 다시 확인해 볼게. 민수가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오류가 아닌 것 같았죠.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는 결국 근처 식당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 대신 평범한 한식당이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죠.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은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나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주차 거부, 예약 취소 완료. 모두 시스템 자동 처리로 기록됐어. 흔적 없어. 지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계속 호텔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답변은 항상 같았죠. 죄송합니다.
시스템 정책에 따라 처리된 사항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확인 중입니다. 언제 해결돼요? 민수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사흘째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시스템 오류치고는 너무 오래 가는데.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확인해 봐야 했어요. 민수는 직접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프런트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VIP 라운지 좀 쓰려고 하는데요. 민수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확인했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죄송합니다. 현재 회원 자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이 안 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됐는데 시스템 점검 중이라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언제까지 기다려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고 로비를 나왔습니다. 같은 시간 시동생 민재도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VIP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었죠. 형 호텔이니까 편하게 와라고 자랑했었어요. 하지만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약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약? 나 여기 맨날 쓰는 사람인데. 민재가 당황했어요. 규정상 예약이 없으시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민재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 나 VIP 라운지 못 들어가.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 시스템 점검 중이래. 민수의 목소리가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래처 사람들 다 왔는데 일단 다른 데로 옮겨. 민재는 창피했어요. 형 호텔이라고 자랑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다니. 죄송합니다. 장소가 갑자기 바뀌어서요. 민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형 호텔 아니었어요? 맞는데 시스템 점검이라서. 그날 저녁 시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호텔을 못 쓰는 거야? 시스템 점검 중이래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점검이 사흘째야? 이상하지 않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죠. 보통 점검이 이렇게 오래 가나?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뭔가 이상해요. 혹시?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뭐?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지. 하지만 표정은 불안했어요.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은이한테 연락해봤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전화 안 받아요. 문자도 답 없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혼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가?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호텔은 다르잖아. 시어머니가 부정했어요. 우리 10년 동안 썼는데.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호텔 지배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검이 언제 끝나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임시로라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규정상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배인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막히고 있었어요. 혹시 의도적으로 막는 건 아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스템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시스템 정책? 네.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어요. 시스템 정책이라는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점검이 아니라 정책? 그럼 의도적이라는 건가? 저녁 시어머니가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이야, 요즘 호텔 어떻게 돼? 그게 시스템 점검 중이라서 못 쓰고 있어. 점검? 언제부터? 일주일쯤 됐어. 일주일이나? 너희 이혼하고 나서부터잖아. 친구의 목소리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건 우연이야. 우연치고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다음 날부터 막혔어요. 주차, 예약, VIP 라운지, 모든 게 같은 날부터였죠. 우연일까? 아니면 설마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럴 리 없었어요. 그렇게 조용하던 애가 10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시키는 대로 했던 애가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지은은 유나리와 통화 중이었어요. 시댁에서 계속 연락 오죠? 응. 하지만 받지 않고 있어. 좋아. 조금만 더 기다리게 해. 언제 진실을 알려줄 거야? 유나리가 물었습니다. 곧 충분히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지은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내일부터 2단계 시작할게. 2단계? 직접 만나게 될 거야. 그때 알게 되겠지. 10년 동안 누구를 대했는지. 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시작은 조용했지만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시댁은 다시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각오였어요. 민수, 시어머니, 시동생 모두 함께였죠. 오늘은 직접 가서 따져야겠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프런트 직원이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시어머니가 곧바로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지배인 좀 만나고 싶은데요. 시스템 오류 문제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이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몇 분 후 지배인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일주일째 호텔 이용이 안 됩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하던데 언제 해결되나요?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지배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죄송하지만 오류가 아닙니다. 오류가 아니라고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회원 권한이 정식으로 회수되었습니다. 회수? 누가 회수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배인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지은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민수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시동생은 눈을 깜빡이며 지배인을 쳐다봤습니다. 한지은 대표? 우리 며느리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희 호텔 소유주이신 한지은 대표님 말씀이십니다. 호텔이 며느리 거였다고?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민재가 급히 부축했죠. 주변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아들이 운영하는 호텔인데. 시어머니가 부정했습니다. 지배인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법인 대표이사는 13년 전부터 한지은 님이셨습니다. 13년?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전부터였어요. 처음부터 지은의 호텔이었던 거죠.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어요? 민수가 겨우 말했습니다. 경영 고문으로 등록되어 계셨습니다. 지배인이 사실만 말했어요. 경영 고문, 명함만 있던 자리였습니다. 시동생이 황급히 물었어요. 그럼 VIP 라운지도 우리가 10년 동안 쓴 거 모두 한지은 대표님의 가족 멤버십으로 무상 제공된 서비스였습니다. 무상 제공?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아들 호텔이라고 자랑했었어요.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모두에게 말했죠. 그게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몰랐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는 대표님의 지시대로만 움직였습니다. 가족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라고 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로비에 정적이 흘렀어요. 투숙객 몇 명이 휴대폰을 꺼내는 게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체면이 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시어머니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가족 멤버십이 자동 만료되었습니다. 시스템 정책입니다. 지배인이 설명했어요. 자동으로? 네. 혼인관계 종료 시각에 맞춰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자정 정각, 권한 회수, 우연이 아니었어요. 민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수가 의도적으로 한 거네요? 저희는 대표님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지배인이 한 발짝 물러섰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자동 응답만 들렸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비서를 통해 연락 주세요. 한지은 드림, 한지은 드림,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지은이었어요. 호텔 소유주, 대표이사, 13년 전부터 모든 걸 가지고 있던 사람. 나가자. 시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세 사람은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차에 탄 뒤에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민재가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10년 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모든 걸 쥐고 있었어요. 호텔도 권한도 결정권도. 나는 경영 고문이었어. 민수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명함만 있던 자리. 10년 동안 자기가 호텔을 운영한다고 착각했었죠. 시댁에 자랑했고 지인들에게 뽐냈습니다. 형수가 왜 말 안 했을까?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10년 동안 침묵했을까? 왜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호텔이 멀어졌어요.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 호텔이 아니었죠. 같은 시각 지은은 유나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시댁이 진실 알았어. 유나리가 말했어요. 지배인이 잘 처리했네.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소문 퍼질 거야. 그래도 괜찮아. 진실이니까. 지은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단계 준비할게. 응, 고마워, 나리야. 전화를 끊고 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1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죠. 시작은 조용했지만 파장은 거셌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어젯밤 로비에서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한지은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지배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꺼내 법인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어요.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한지은, 설립일 13년 전, 자본금 150억 원.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생생했어요. 지은이 말했었죠. 여보, 나 호텔 사업에 투자했는데 당신이 컨설팅 좀 도와줄래? 투자. 민수는 소액 투자자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자기가 경영을 맡는다고 착각했죠. 바보같이.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은이 어떻게 그 돈을 만들었을까? 민수는 검색창에 한지은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첫 번째 링크를 클릭했어요. IT 전문 매체 기사였습니다. 생활 플랫폼 리빙메이트 공동 창업자 한지은 대표, 호텔 사업 확장. 민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한지은 대표는 15년 전 대학 동기들과 함께 생활 플랫폼 기업을 창업했다. 현재 월 사용자 500만 명을 넘어서며 IT 기업?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는 더 검색했습니다. 기업 가치, 투자 유치 내역, 매출 규모 300억?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텔 자산까지 합치면 총 자산이 300억 원이 넘었어요. 민수가 알던 지은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며느리가 아니라 사업가였던 거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였어요. 민수야, 너 괜찮아? 무슨 소리야? 호텔 일, 소문 들었어. 사실이야?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문? 호텔이 내 거 아니라 부인, 아니, 전부인 거였다며? 법인 대표가 처음부터 그쪽이었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회사에 다 퍼졌어.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소문이 벌써 퍼진 겁니다. 같은 시간 시동생 민재는 거래처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재 씨, 지난번에 VIP 라운지에서 못 만났잖아요. 혹시 호텔이 형님 거 맞아요? 그게 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문 들었는데 형수님 거였다면서요? 아, 그게 가족 명의로. 가족 명의요? 그럼 지난번에 우리 형 호텔이라고 하신 건 뭐예요? 거래처 담당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민재가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형 호텔이라고 자랑했었죠. 지인들을 불러 모았고 VIP 라운지에서 접대했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친척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선이야, 호텔이 진짜 며느리 거였어? 그게 좀 복잡해. 복잡하긴 10년 동안 아들 거라고 자랑했잖아.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가 몰랐던 거지. 시어머니가 변명했습니다. 몰랐다고? 10년 동안? 친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믿고 싶지 않네. 우리 바보 취급한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친척들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댁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회사에 소문났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거래처도 알아. 민재가 덧붙였죠. 친척들도 다 알고 있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형,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수가 뭐 하던 사람이야? 민수는 노트북을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죠. IT 기업 공동 창업자래. 플랫폼 회사. IT 기업?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호텔만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사업가였어. 자산이 300억이 넘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0억? 민재가 입을 떡 벌렸어요. 우리가 300억 자산가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말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했으면 어땠을까?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달라졌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가 호텔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도 똑같이 대했을 겁니다. 아니, 더 심하게 부렸을지도 모르죠. 그럼 우리가 10년 동안 쓴 거, 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 공짜였어.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스위트룸, VIP 라운지, 레스토랑, 스파, 전부 지은이 거 얼마나 될까? 시어머니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10년 동안 매달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청구서 오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 우리 감당할 수 있어? 모르겠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얘기 좀 하자. 만날 수 있을까? 답장은 오후에 왔어요. 업무 시간에 비서에게 연락하세요. 민수는 호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지은 대표님 비서실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아리였습니다. 저 강민수인데요. 대표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무슨 용건이신가요? 사적인 얘기인데요. 죄송합니다. 사적인 통화는 받지 않으십니다. 윤아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럼 청구서 관련해서요. 10년 동안 쓴 호텔 서비스 청구 예정은 없습니다. 윤아리가 잘라 말했습니다. 없다고요? 네. 대표님께서 청구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민수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비참해졌습니다. 청구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만날 수는 약속 잡기 어렵습니다. 일정이 빠듯하셔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다른 세계 사람이었죠. 저녁 시어머니가 지인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한 친구 5명이 모였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선이야, 호텔 일 괜찮아?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뭐. 시어머니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진짜 며느리 거였어? 처음부터? 다른 친구가 물었죠. 그게 명의가 그랬어. 명의가 그렇다는 게 소유주라는 거잖아. 그래도 우리 아들이 운영했어. 시어머니가 변명했습니다. 운영? 경영 고문이었다며? 명함만 있던 자리. 친구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선이야, 솔직히 좀 그래. 10년 동안 우리한테 자랑했잖아. 우리 바보 만든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믿으라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친구들도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은 호텔 최상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유나리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시댁 쪽에서 계속 연락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 청구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지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청구하지 않을 거라고 전했죠? 네. 민수 씨 표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안도하면서도 더 비참해 보였어요. 그럴 거예요. 돈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지은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유나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지은이 창밖을 봤습니다. 마지막 정리가 필요해요. 일주일 후, 지은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화면에 파일이 하나 떠올랐죠. 시댁 호텔 이용 내역 마이너스 10년간 총정리. 지은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프레드 시트가 펼쳐졌어요. 연도별, 월별, 서비스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유나리가 10년간 기록한 것들이었습니다. 스위트룸 숙박 120회, VIP 라운지 이용 300회, 레스토랑 식사 200회, 스파 이용 80회, 발레 파킹 서비스 600회, 각 항목마다 시장 가격이 적혀 있었어요. 지은은 마지막 줄로 내려갔습니다. 총액 3억 1천만 원. 10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 금액이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청구하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유가 중요했죠. 10년간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은은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동생 민재는 옛 친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민재야, 요즘 어떻게 지내? 반가운 마음에 답장을 보냈어요. 잘 지내. 너는? 하지만 곧 이어진 메시지가 따가웠습니다. 너 형 호텔 아니었다며? 소문 들었어. 민재의 손이 멈췄어요. 그게 좀 복잡해. 복잡하긴. 우리한테 형 호텔이라고 자랑했잖아. VIP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했고. 미안해. 나도 잘 몰랐어. 민재가 변명했습니다. 몰랐다고? 10년 동안? 친구의 메시지가 차갑게 이어졌어요. 솔직히 실망이야. 거짓말쟁이랑은 일 못해. 그 이후로 답장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았죠. 민수는 카페에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컨설팅 건으로 약속을 잡았었어요. 상대방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민수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경영 고문 직함이 적혀 있었죠. 상대방이 명함을 받았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저기 민수 씨,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호텔 관련해서 소문 들었는데요.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호텔이 본인 거 아니었다며요? 부인. 아니, 전 부인 소유였다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게 명의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영 고문이시잖아요. 실권은 없으셨던 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았습니다. 실권은 없었죠. 명함만 있었을 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서는 컨설팅을 맡기기가 좀 그렇네요. 왜요? 신뢰 문제죠. 10년 동안 본인 호텔인 것처럼 명함 돌리셨잖아요. 저희도 조심스러워서요. 상대방이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없을 거라는 걸 민수도 알았습니다. 상대방은 명함도 두고 나갔어요. 민수는 혼자 카페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시어머니는 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선희 씨,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가 사업가였다며요? 그게 우리도 잘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10년 동안 호텔 자랑하셨잖아요. 상대방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제 보니 며느리 덕에 산 거였네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인사도 없이 지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녁 시댁 가족들은 외식하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식당이었어요. 예전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 앞 길가에 섰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추워. 시어머니가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차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안 가져왔어요. 택시 타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호텔에서 발레 파킹 서비스를 받았었죠. 차를 맡기고 필요할 때 바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었어요. 민재가 택시 앱을 켰습니다. 배차 대기 중이래요. 10분 걸린대요. 10분? 시어머니가 떨었습니다. 눈이 점점 거세게 내렸어요. 세 사람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눈이 날려왔어요. 추워 죽겠네. 민재가 손을 호호 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호텔 앞에서 바로 차를 받았죠. 따뜻한 히터가 켜진 차를. 눈 맞을 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오지 않았어요. 5분, 7분, 10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우리가 뭘 잃은 거지?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호텔, 서비스, 체면 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건 따로 있었죠. 10년 동안 지은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다는 것. 300억 자산가를 10년간 부려먹었다는 것.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받아줄까?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늦었어. 드디어 택시가 왔습니다. 세 사람은 눈을 털며 차에 탔어요.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히터를 틀었지만 금방 따뜻해지지 않았죠. 창문에 김이 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김을 닦으며 밖을 봤어요.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날씨에 택시를 기다릴 일이 없었죠. 택시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시댁 가족들은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얼마나 많은 걸 감당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베풀었는지. 하지만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같은 시각, 지은은 호텔 루프탑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리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늘 시댁 가족들 식당 앞에서 봤어. 유나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눈 내리는데 택시 기다리더라. 10분 넘게 서 있었어. 예전 같으면 발레 파킹 서비스 받았을 텐데. 그렇겠네요.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쓰러워? 유나리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어요. 아니요. 그냥 끝났다는 게 실감나요. 정말 끝인 거야? 응.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에요. 뭔데? 나 자신을 찾는 것. 지은이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도시를 덮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한지은을 찾는 거예요. 유나리가 지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찾을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나리야.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걸 덮고 있었어요. 과거도, 고통도, 10년의 시간도. 지은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호텔 루프탑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은이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미역국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네요. 중얼거렸어요. 1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생일상만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일, 시댁 친척 생일, 명절 차례상. 하지만 자기 생일은 한 번도 챙기지 못했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을 한술 떴어요.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았죠. 맛있네.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를 위한 미역국이었어요. 유나리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대표님, 생일 축하해요. 작은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았죠. 고마워, 나리야. 지은이 케이크를 받습니다. 초가 하나 꽂혀 있었어요. 소원 빌어요. 유나리가 라이터를 꺼내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어요.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이 뭘까요? 더 큰 사업? 더 많은 돈?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생각했어요. 그냥 한지은으로 살고 싶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한지은으로. 눈을 뜨고 초를 불어 껐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유나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비밀. 지은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유나리도 따라 웃었죠.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지은아. 유나리가 이름을 불렀어요. 응?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힘들었냐고요? 네, 힘들었어요. 아주 많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그걸로 됐어. 지은이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들처럼 자기도 빛나고 싶었어요. 숨어 있지 않고, 조용히 참지 않고, 앞으로 뭐 할 거야? 유나리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할 거예요. IT 기업도 확장하고, 호텔도 리모델링하고. 지은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쁘겠네. 바쁜 게 좋아요. 내 삶을 사는 거니까. 지은이 미역국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이 비었어요. 10년 만에 마음도 비워졌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시댁은 어떻게 됐대? 유나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도 없고 궁금하지 않아? 아니요. 더 이상은. 지은은 진심이었어요. 10년 동안 시댁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 시간이었죠. 시댁이 어떻게 지내는지, 후회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대표님 정말 달라졌어. 유나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돌아온 거예요. 원래의 한지은으로.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지은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달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결혼 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IT 기업을 창업하고 호텔을 인수하고 꿈을 키우던 때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며느리가 아니라 사업가 한지은이, 300억 자산을 가진 대표이사 한지은이,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 한지은이. 며칠 후 지은은 새로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IT 기업 임원들이 모였어요. 다음 분기 계획 발표하겠습니다. 지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신규 플랫폼을 론칭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겁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 사업도 확장합니다. 지방에 두 곳 더 인수할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은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새로 만든 명함이었죠. 한지은 대표이사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저녁 지은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호텔 스위트룸보다 작았지만 편했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했어요. 10년 동안 원했던 조용함이었습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았죠.
평화로웠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윤아리였어요. 지은아,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 점심 같이 먹자. 지은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내가 살게. 10년 전에는 친구와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시댁일에 치여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유가 생겼습니다. 삶이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10년 동안 별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볼 수 있었죠. 밤하늘도 달도 별도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거실, 시어머니가 또 다른 친척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몰랐어. 며느리가 숨긴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상대방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선이야, 이제 그만해. 아무도 안 믿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변명은 계속됐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명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영 고문 강민수 의미 없는 직함이었어요. 민재는 연락이 끊긴 친구들 목록을 바라봤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었죠. 시댁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반면 지은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생일상이 아니라 작별상이었습니다. 시댁과의 작별, 고통과의 작별, 10년 어둠과의 작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지은으로 사는 삶, 자유로운 삶, 빛나는 삶.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편안한 밤이었습니다.